안녕하십니까. 문광철의 약선사랑. 오늘은 약이 되게 하는 약선 영양조리, 병증별 변증 시선과 계절 약선입니다. 제3강, 뇌혈관 질환, 뇌졸중과 약선 요리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에 의하게 되면 이 10대 사망 원인의 첫 번째가 암이고 두 번째가 심장질환,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뇌혈관 질환, 폐렴, 자살, 당뇨병, 만성하기도 질환, 간질환, 운수사고, 고혈압성 질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의 제1위는 자살이에요. 그리고 40대 이후의 사망 원인의 1위는 이제 암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상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망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의 절대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지는 뇌혈관 질환, 뇌졸중 이런 부분은 이제 3위를 달리고 있는데 2015년에 지금 현재까지는 3위이지만 2018년, 19년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폐렴이 오히려 3위로 들어가고 뇌혈관 질환은 이제 4위로 떨어지는 것을 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위가 암, 심장질환, 뇌혈관, 폐렴, 자살, 당뇨병, 만성하기도 질환, 간질환, 우주사고, 고혈압성 질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4년도 대비를 보게 되어지면 폐렴이 5위에 있었던 것이 5위가 있었고 고의적 자해가 이제 그 사이에 있었죠. 근데 하나 오르가지고 내려가고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이제 3위, 그 다음에 폐렴이 4위를 볼 수가 있는 거. 오른쪽 인구 10만 명당으로 보더라도 뇌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과 폐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 뇌혈관 질환은 지금 좀 떨어지고 원래는 2위 정도에 있었던 것이 2005년만 하더라도 이제 갈수록 2015년, 2018년까지 올라가면서 점점 어찌 보면 이제 미리 예방하는 차원들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뇌혈관 질환은 오히려 이제 그 사망 순위에서 좀 떨어지게 되지고 폐렴 같은 경우 2005년에서부터 2015년, 18년 올라가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이 사망 원인 통계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보면은 2015년도 통계에 가게 되어지면 뇌혈관 질환이 3위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3위였었던 뇌혈관 질환이 4위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자살은 5위로 떨어집니다. 동시에 폐렴은 점점 2019년, 1995년에서 2018년까지 오는 동안에 제일 밑에 자리 잡고 있었다가 점점 올라와서 이제 2018년도에는 3위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지금 오늘은 뇌혈관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특이하게 변화 추세를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이 폐렴과 뇌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코로나 전국인데 이 폐에 관련된 염증, 폐에 관련된 질환, 면역 질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약선상으로서는 많이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인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서도 보시게 되어지면 2018년도에 접어들면서
폐렴과 뇌혈관이 3 사이로 이렇게 서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2018년 성별 사망 원인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어지면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심장질환이 이제 2인데 폐렴이 3이죠.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4입니다. 그러나 여자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이 이제 3이에요. 그리고 폐렴이 4입니다. 폐렴과 뇌혈관 질환의 또 남녀 성별 그 순위가 사망 원인이 서로 이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폐렴과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 또 심혈관계 이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주목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암 같은 경우는 사망 원인의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보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은 우리 약선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이 암을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거고, 또 부단히 실습을 통해서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폐렴과 뇌혈관 질환의 차이들이 지금 현재 시대의 환경적인 원인들에 의해서도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꼭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뇌졸중의 응급 환자,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뇌졸중 같은 경우는 뇌 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응급을 요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6시간 이상 지나서 응급실에 도착하는 경우가, 그리고 내원하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1시간 미만은 한 20%, 거의 후유증이 아주 적은 상황으로 2시간도 14%, 3시간은 8%, 이 정도 되면은 후유증이 그나마 상당히 좋을 수 있는, 예후가 좋을 수 있는 뇌졸중의 경우가 될 수가 있는데, 3시간이 넘어서 6시간, 그리고 6시간 이상 지나서 응급실이라든지 병원을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뇌혈관을 뚫어주는 그런 약을 써도 효과가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그 뇌졸중의 그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3시간 이내에 병원을 찾아서 처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 통계이긴 하지만요, 뇌경색증과 뇌출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졸중이라 하게 되어지면 뇌경색증과 뇌출혈 이 두 가지를 거의 다 같이 보고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뇌출혈이 일어나지 않고 뇌의 혈관에 경색증이 보이고 있는 막힌 형태를 보게 되지면 그게 거의 한 90% 정도가, 거의 8, 90% 정도가 뇌경색증이고, 그 다음에 뇌출혈은 거기 한 10에서 20% 정도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환자 수만 보더라도 46만 2천 명이 뇌경색이고, 뇌출혈 같은 경우는 5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한 90%는, 거의 8, 90%에 해당되는 부분은 뇌경색증이다. 뇌의 혈관이 막혀서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이고, 뇌출혈은 한 10% 조금 넘는 그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 그래서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뇌졸중은 어떻게 발생을 할까요? 일단은 뇌의 말초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 그 부분에 혈관들이 막혀 있는 상황, 즉 뇌혈관의 경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겠고요.
또 동맥이 막혀가지고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거나 그리고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또 그 뇌졸중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심장으로부터 이제 그 심장 동맥을 통해 가지고 그 상지로 그리고 경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피가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 올라가는 피 속에 혈전들, 핏덩어리가 이제 있어가지고 그 핏덩어리가 뇌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질 때 역시 뇌졸중의 부분이 보이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뇌경색으로 인해서 막혔었던 혈관 그리고 약한 혈관이 터지게 되어질 때 역시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뇌경색이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골든타임 3시간을 잡아라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뇌졸중이나 뇌경색이란 뇌출혈이란 일어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런 증상들이 이제 같이 동반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지럽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한쪽이 흐리게 보이거나 두 개로 겹쳐 보인다. 갑자기 주위가 뱅뱅 도는 것처럼 심하게 어지럽다. 그리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 말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심한 두통이 생기거나 구토 증상이 있다.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가 저리거나 마비가 온다. 갑자기 침이 한쪽으로 흐르고 입술 감각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게 되면 본인이 알아차리고 빨리 병원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워낙에 급하게 오다 보니까 사실 중요한 부분은 3시간에 그 병원을 내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곁에 있는 사람이 이 주변 사람들이 이걸 알아채고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굉장히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 십선혈을 이제 그 출혈을 시키는 이제 출혈을 도구를 가지고 손끝을 따주는 것도 응급처치를 하나의 방법은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병원으로 입원하게 된다면 훨씬 더 효과가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의 뇌졸중 환자 추이를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게 되어지더라도 자가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측정을 하고 꾸준히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들을 이제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금연을 하거나 과도한 음주에 대한 부분도 주의를 반드시 요해야 됩니다.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사실은 어려운데 이 발병 6개월은 거의 절반 정도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고요. 1년 정도 지나면 한 38%, 2년 33%, 4년, 5년, 6년, 한 7년 정도 돼야 거의 이제 정상인에 가깝게 회복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꾸준히 자가 관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한 2년 지나고 3년에 접어들어오니까 꾸준히 운동하고 또 약선도 이제 드시면서 발가락 같은 경우도 이제 잘 펴지고 손가락도 펴지고 손가락에 움직이는 것도 훨씬 낫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운동도 더 많이 하시고 마비되었었던 팔 같은 경우도 활용해서 이제 청소 같은 경우도 이제 하시고 이제 많이 스스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이제 느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음식에 관련된 부분을 보시겠는데요. 아래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에서
음식은 싱겁고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 섭취는 충분히 하라.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뇌졸중의 의심 증상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 빨리 이제 병원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이란 뭘까요? 뇌졸중은 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그리고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뇌 조직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손상된 뇌혈관이 팽창하거나 터지면서 뇌 안에 피가 고이는 것이고, 뇌경색은 혈전 등이 뇌혈관을 막아가지고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는 것이다. 증상으로는 출혈량과 부위에 따라 서로 이제 다르고, 손발 마비나 언어 장애, 호흡 곤란, 편마비의 부분이 나타나죠. 호흡과 혈압을 조절하는 뇌 영역이 손상되게 되면 혼수 상태 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 뇌졸중의 예방 수칙 10계명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자신의 혈압을 알고 적정한 수준의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관리를 잘하고 고지혈증을 치료하고, 흡연자들은 무조건 담배를 끊는, 그리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매일 30분 이상은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하고, 술은 남자는 하루에 2잔, 여자는 하루에 1잔 이하로 마신다. 소금 섭취를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한다. 부정맥과 심장질환에 대한 치료를 한다. 뇌졸중 증상을 숙지하고 증상이 생기면 즉시 신경과 병원으로 가고, 이런 증상이 다급하게 나타나면 응급실에 바로 3시간 이내에 내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뇌졸중 발병 시 뇌경색증과 뇌출혈 증상의 구별 방법입니다. 뇌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허혈성 뇌졸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뇌경색은 이제 뇌동맥이 이제 막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지방이나 혈액, 조직 덩어리가 뇌동맥 속에서 막혀지는 현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뇌동맥이 경화되어져서 이제 또 역시 혈전이 막혀지는, 그래서 뇌동맥 경화 증상으로 인해 가지고 뇌동맥이 이제 협소해지게 되어지면 그 안에 혈전들이 작은 혈전이라 하더라도 이제 잘 통과되지 못해 가지고 역시 이제 그 문제를 발생을 하게 되는 거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뇌동맥이 경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방이나 혈액이나 이 조직 덩어리가 많아가지고 끈끈해서 또 생기는 거라 한다면 이제 혼수 상태나 이 반신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반신마비 같은 경우에 이제 뇌색전의 경우에 같은 경우는 그 뇌색전이 있는 부위에 반신마비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뇌동맥 경화에 의한 부분을 본다면 뇌혈전이 만약에 오른쪽 부위에 핏덩어리가 만약에 막혀 있다 그러면 왼쪽에 편마비가 올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손발 저림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뇌출혈성 이제 뇌졸중 같은 경우는 사실 뇌동맥이 이제 터진 거잖아요. 약한 부위가 터졌을 때는 홈이나 이제 반신마비가 올 수도 있고, 이제 혼수 증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편마비는 오지 않은 거라 한다면 이제 뇌 내에서 이제 출혈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편마비는 없고 혼수 증상만 만약에 있는 경우라면 지주막 하에 이제 출혈이 이제 발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혈성 뇌출혈은 이제 동맥이 터져서 그렇게 되어진 거고, 허혈성 뇌졸중인 이제 뇌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뇌동맥 경화로 인하던 지방과 혈액과 조직 덩어리가 뇌동맥에 막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거 오히려 이 허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 뇌경색에서 편마비는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출혈성 같은 경우에는 지주막 하출혈일 경우에는 편마비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뇌경색증하고 이제 좀 비슷한 유형이 이제 노인들의 이제 우울증인데요. 이 부분이 일반 우울증과 이 뇌경색에 대한 부분과 이렇게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 우울 환자의 상당수가 혈관성으로 나타나고 뇌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생겨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억력 저하의 부분이 이제 보이고 그걸 의심되어지게 되면은 고등어나 시금치 등을 이제 많이 섭취해서 그 예방을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혈관성 우울증의 원인 자체가 바로 이제 그 전두엽을 이제 막힌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데,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되거든요. 그리고 또 피질하 영역이 만약에 막힌 경우가 된다면 행동이 이제 굼뜨다든지 구부정한 자세가 나타나든지, 만약에 모세혈관이 과도하게 막힌 경우라 한다면 이제 혈관성 치매가 이제 의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우울증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 뇌졸중 같은 경우 뇌경색에 대한 부분들은 그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꾸준히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주 3회 정도는 뇌졸중에 좋은, 뇌경색에 좋은 그런 음식을 드시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렇다면은 이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에 좋은 식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신경세포, 뇌신경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런과 이 축삭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오징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징어를 꾸준히 잘 먹는 것도 오징어의 축삭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작업이 아닐까 싶어요. 오징어의 축삭 같은 경우에 사람의 신경의 축삭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눈으로 발견을 못하죠. 현미경으로 봐야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건데, 오징어의 축삭 같은 경우는 직경이 1mm 정도로 두껍기 때문에 사실은 실험을 할 때 전극을 직접 댈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 단순한 그 축삭을 통해 가지고 오징어가 움직이는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신경세포의 움직임에 직접적인 관여하는 것이 이제 오징어다 보니까 우리 그 상응요법을 하고 있는 우리 약선이나 동양학에서의 관점으로 볼 때 뇌신경세포를 살리게 하는, 또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형태로는 오징어도 좋은 식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뇌신경세포는 다시 재생이 되지 않는다, 다시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게 되면 뇌신경세포가 더디긴 하지만 새로운 그 세포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한쪽 세포가 막히게 되면 다른 쪽의 더 역량이 강화되어져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제 메꾸는 그런 것이 또 가능해진다. 그래서 뇌 신경세포의 활성화 작업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한다면 오징어를 통해서 축삭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식재료를 통해서 뇌신경세포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만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늘이 되겠습니다. 마늘은 이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에 좋은 식품이 되겠는데요.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와 심장의 수축력을 강화시켜가지고 항암 효과 및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혈액 속에 인슐린량을 높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식품이라고 소개해 드립니다.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에 좋은 식품으로 또 콩이 있겠는데요. 이 콩은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세포의 손상과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또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인해서 손상된 세포를 정상세포로 회복시키는 데도 역시 도움을 줍니다. 동맥 기능도 역시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콩 같은 경우, 즉 대두콩 같은 경우는 이제 종종 중풍의 언어가 어눌한, 그리고 편마비, 얼굴 쪽에 편마비가 보여지고 있는 그런 뇌졸중, 뇌경색 증상에 많이 사용되어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칙뇨, 찬뇨 같은 경우에 책에서도 이 대두콩을 삶은 물을 일정량 잘 상복을 하게 되어지면 언어불이라든지 편마비를 풀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등푸른 생선도 역시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에 좋은 식품이 되겠는데요.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이 혈소판 응집과 염증 반응, 혈중 중성지방 농도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DHE는 바로 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뇌를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불포화 지방산을 이 오메가3, 이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좀 불완전한 지방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막 불에 익히고 튀기고 볶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좀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구워 먹는 방법보다는 탕으로 끓여서 먹는, 예를 들어서 고등어라고 한다면 고등어 매운탕 같은 경우가 좋겠고요. 그 고등어 매운탕을 끓이게 될 때 신선한 녹황색 채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 녹황색 채소와 불완전한 불포화 지방산이 같이 만나서 안정적으로 이 지방산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등푸른 생선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것만 이제 구워 먹게 되지면 그 안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오메가3 지방산이 제 역할을 사실 못해요. 만약에 이걸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부분이라 한다면 반드시 채소와 함께, 녹황색 채소와 함께 샐러드처럼 이렇게 같이 먹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도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에 아주 좋은 식품이 되겠는데요. 표고버섯 속에 들어있는 이 아미노산, 불포화 지방산, 이 비타민은 이 혈액을 맑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의 에스코스테린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비타민 D로 변하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칼슘 흡수를 돕는 역할들을 하며 각종 성인병들을 예방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양파는 혈압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육류와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 증가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 해서 어떻게 보면은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식재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맛을 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이게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아주 잘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뇌졸중 환자가 의외로 이제 적어요. 그 이유는 고기를 그렇게 먹으면서도 적은 이유는 바로 이 양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녹차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하루에 양파 한 개 정도만 이제 꾸준히, 한 개가 어렵다 한다면 반 개 정도라도 먹어주면 참 좋다. 물론 이제 양념을 통해 가지고 먹는 방법도 있겠지만, 생 양파를 이렇게 초장 같은 데나 양념장 같은 게 찍어 먹는 방법을 통해서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파의 이제 플라보이노드 성분 자체가 혈관을 강화시키고 동맥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름진 육류들을 드실 때는 반드시 양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이제 아주 좋은 그런 효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성 기름 또한 뇌혈관 질환의 뇌졸중에 아주 좋은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 지질 성분은 뇌혈관 뿐만 아니라 뇌세포를 이루고 있는 세포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성분들이죠. 그 중에서도 이 식물성 기름은 이 불포화 오메가 6 이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맑은 혈액과 혈관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졸중 예방에도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식물성 기름 같은 경우는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특징, 즉 불안정한 그 지방산의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불안정하냐? 이제 빛이라든지 열이라든지 온도에 대해서 그리고 산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좀 불안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 다중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좀 불안정한 부분은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훨씬 더 불안정하고,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이제 다중 불포화 지방산에 비해서는 이제 덜 불안정하겠죠. 그러나 이 불포화 지방산, 이 지방산 자체는 꼭 필요한 그 지방산이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꼭 사용이 돼야 되거든요.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불안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게 되냐면 산화가 일어나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산화를 막아줄 수 있는 재료와 함께 해서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오메가 6계 지방산들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오히려 방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을 오히려 증강시키게 되어지고 혈액과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면서 예방할 수 있는 효능이 더 이제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산화를 막아줄 수 있는 것들의 식재료가 이제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항산화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다량 들어있는 녹황색 채소들이나 과일들, 비타민 계열들과 함께 이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 즉 식물성 지방산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훨씬 더 큰 기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성 기름을 가지고는 이제 튀기고 볶고 막 열을 가하고 불쇼를 하는 그런 음식들보다는 샐러드의 음식으로 가장 적합하고, 이런 샐러드의 음식이 혈관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큰 더 관여를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뇌졸중에 좋은 식재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징어, 흑마늘, 마늘, 그 다음에 콩, 그리고
등푸른 생선, 표고버섯, 양파 이렇게 그리고 식물성 기름들을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이 해조류 같은 경우에도 해조류도 내주 중에 뇌경색에 좋은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조류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이제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식이섬유가 풍부해 이제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죠.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는 차원에서 역시 뇌졸중, 뇌경색에 도움이 되어지는 식재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광철의 약선사랑. 오늘은 또 약이 되게 하는 약선 영양조리 병증별 변증시선과 계절약산 제3강 뇌혈관 질환 뇌졸중과 약선요리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레시피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뇌혈관 질환인 이 뇌졸중이나 이 뇌경색을 중풍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요. 중풍은 갑자기 혼절하거나 인사불성이 되고 반신불수 그리고 고환아사,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수반하는 병증입니다. 그렇지만 병이 가벼울 때는 혼절이나 반신불수 그리고 고환아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주 경미하게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 뇌의 이 급성 혈관 질환과 이제 비슷해서 결혈성 중풍과 그 출혈성 중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뇌 결혈성 발작이라든지 국한성 뇌경색이라든지 원발성 뇌출혈 등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혈전으로 막혀서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여 뇌세포가 죽어가는 이 뇌경색과 뇌혈관이 파열되어서 뇌혈액이 뇌를 손상시키는 뇌출혈로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고 있죠. 뇌졸중은 이 회복 후에도 정신장애나 그리고 보행장애, 의식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인 이 증상, 즉 두통이나 현기증, 구토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게 되어지면 치료를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 아주 대단하게 급박하게 보행장애, 의식장애라든지 정신장애라든지 이러한 두통, 현기증 이런 장애들이 급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병원을 빨리 가야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혼미 상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3시간 이내에는 응급 처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뇌혈관이 막히지도 않고 파열되지도 않았는데 콜레스테롤이 끼어서 피가 잘 흐르지 않고 피가 너무 끈적끈적한 거죠. 이런 상황이라든지 또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이 탁해져서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치매와 같은 증상도 있다.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병의 원인, 즉 병인에는 크게 5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내적인 요인으로 내상으로 인해서 그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나치게 이제 과로해서 에너지를 너무 과하게 사용되어졌을 때도 역시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과다하게 섭취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섭취를 안 한다든지 지나치게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을 섭취한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영양이 결핍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역시 그 중풍을 일으킬 수 있는,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방분을 너무 섭취 안 하는 것도 역시 뇌세포, 즉 세포의 막을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좋지 않는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좋은 지방산의 섭취는 적절하게 항상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또 이 뇌혈관 질환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는 스트레스 같은 경우들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역시 뇌혈관 질환에 좋은 방법이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체력이 지나치게 저하돼도 역시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을 이제 음식으로 치유한다고 볼 때, 이 약선은 중풍의 발작기에는 이제 오히려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안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 즉 전조증이 있거나 그다음에 후유증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약선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의 진행기에는 현대의학의 치료를 받고 전조증이나 그리고 후유증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방과 치료를 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약선을 사용하는 부분에 지혜롭다고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풍이 전조증이 보이는 그런 상태는 뇌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 관련된 변정약선을 서로 참고하시면서 요리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중풍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뇌혈관 질환에서는 중풍의 치료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회복기에 들어가는 그때의 변증약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풍의 회복기의 변증약선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겠는데요. 풍담이 이제 어조한 풍담 어조증과 그 다음에 기허 낙어증과 그 다음에 간신 휴허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중풍 회복기 쪽에서 이제 허증들이 주로 이제 많이 차지하는데, 아직까지 풍담 어조 같은 경우는 풍과 담이 이제 어혈과 함께 같이 이제 멈춰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기어 나그 같은 경우는 기가 허하고 이제 혈관 속에 경락과 함께 의혈이 남아있다든지 혈액이 원활하게 잘 흐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풍담어조증 같은 경우는 증상이 이제 구안화사가 있고 언어 장애, 관심불수, 사지마비 등의 증상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혀는 암자색을 띠고 설태는 느끼하고 지저분합니다. 치료 원칙으로는 담과 어혈을 없애고 경락을 잘 통하게 이제 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많이 사용되어지는 약재로는, 약선식품으로는 천마와 진피, 지룡, 지렁이입니다. 누에, 오공은 진해를 이야기하죠. 전갈, 뽕나무, 홍화, 도인, 폐모, 죽여, 과루, 석결명, 하고초, 천화분, 조구 등 천문동 등을 증상에 따라서 가감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약선으로는 이제 오공계탕에서 닭에다가 진해를 넣어서 쓰는 오공계탕과 지룡탕, 그 다음에 참마 솔잎밥, 정갈튀김, 상지계탕, 보계탕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참마 솔잎밥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마 솔잎밥입니다. 천마 솔잎밥은 풍과 담이 몸에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의열이 있거나 혈어 증상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에 밥으로서
상식을 하시게 되어지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천마솔잎밥은 간 기운을 안정시키고 풍을 잠재워서 경련을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중풍 전조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도 역시 적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이제 후유증의 회복기에도 좋겠습니다. 간열이나 폐해를 내리고 기운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짜증이 많이 나는 사람이나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이 있거나 풍수성 관절염 그리고 고혈압에도 역시 효과가 기대될 수 있겠습니다. 천마솔잎밥의 주 재료는 이제 쌀이죠. 쌀 500g, 소금 작은 한 술, 그 다음에 물커, 그리고 양념장이 이제 필요하겠는데요. 양념장에는 국간장, 진간장, 올리고당, 그리고 물, 다진 파, 깨, 참기름 될 수가 있겠고, 약선 재료는 이제 생천마와 솔잎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천마는 쌀뜨물에 데쳐서 냄새를 제거하고 깨끗이 손질하여 으썰기를 합니다. 천마는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가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생천마의 경우는 이제 더더군다나 이 쌀뜨물에서 오랫동안 좀 담궈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솔잎은 잎만 이제 떼어서 씻어 놓고 준비된 재료를 솥에 넣고 이제 물을 부어서 밥을 짓겠죠. 완성하면 밥을 잘 섞어 가지고 양념장에 비벼서 드시게 되어지면 되겠고, 아니면 양념장을 찍어서 드셔도 되겠습니다. 중풍의 회복기에 흔히 볼 수 있는 기혈낙어증입니다. 기혈낙어증, 기는 이제 허하고 경락에 그리고 혈관에 낙맥에 어혈 증상이 여전히 있는 거죠. 어혈이 있기도 하고 또 혈어 증상이 보이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사지 한쪽이 마비되거나 무력하고 얼굴색이 누렇습니다. 혀는 자색이거나 이제 어반이 있고요. 절대는 가늘고 백색이고, 맥은 가늘고 산맥입니다. 치료 원칙으로는 기혈을 보하면서 어혈을 풀어주고 경락을 잘 통하게 하는 치료 원칙이 이제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기혈을 보호하면서 어혈을 풀어주고 경락을 잘 통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약선 식품으로는 황기, 홍삼, 도인, 홍화, 적작약, 당귀뿌리, 그리고 청궁, 구기자, 하수오, 두충, 상기생, 속단, 우술 등을 가감하여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선 응용편으로 보게 되면 홍도 스파게티라든지 황기계탕이라든지 두충요와 하수오 홍화밥이라든지 보양환 오탕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풍의 회복기의 세 번째 유형은 간신휴허증입니다. 이 주요한 증상으로는 간신불구 또는 사지가 굳어지고 떨리며 변형이 되고 혀가 굳어서 어느 장애가 나타나도, 혹은 근육이 수축되고 고환화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혀는 붉고 맥은 가늘게 나타나기도 하고, 혀는 다몽색이고 맥이 깊고 가늘게 나타납니다. 간과 신장이 허할 대로 허해져 있는 그러한 간신휴허증의 좋은 약선 식품으로는 숙지황, 구기자, 하수오, 산수유, 맹문동, 그 다음에 석곡, 당귀, 두충, 상기생, 우술, 육종용, 복령 등을 증상에 따라 가감했으면 되겠죠. 약선 응용으로는 이제 육미환 계탕이라든지 하수오 구기자밥이라든지 팔진 오골계탕이라든지 폐황별이 같은 경우가 여기에 적절한 약선이 되겠습니다. 중풍 회복기에 간과 신장이 이제 모두 극도로 허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간의 음기나 양기, 신장의 음기나 양기가 이게 같이 허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보호하는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육미환계탕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적절한 음식 보양이 되겠는데요. 닭과 숙지황, 산수유,
찬약, 택사, 목단비, 복령, 구기자, 투사자, 대추 3개, 생강 3g 이렇게 특징이 있다면 이제 마늘이 빠져 있죠. 마늘 같은 경우는 닭 요리를 하는 데는 우리 약선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을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중풍의 증상에는 육류가 적합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닭을 그냥 일반 닭이 아니라 오골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닭을 사용을 하시더라도 닭을 한번 이제 끓는 물에 이제 푹 담아서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요즘은 이제 토종닭 같은 경우도 사료를 또 먹고 키우다 보니까 사실은 약선으로는 부적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그 유해한 요소들은 제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끓는 물에다가 한번 초벌로 파 끓여서 이제 그 뼈와 살과 그 기타 등등의 것에 남아있는 잔류 물질들을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약재와 함께 같이 사용을 하면서 조리를 하게 되어지면 그나마 좋은 요리로서 중풍 회복기에 간과 신장의 허함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요리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발췌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약선 레시피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한 8개 정도의 레시피를 추가를 했습니다. 뇌졸중 예방에 좋은 이제 건강 요리의 형태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혈관의 탄력을 높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녹황색 채소를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채식 샐러드 형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름이 들어가니까 샐러드 같은 경우에도 기름을 많이 넣게 되면 별로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야채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이 불포화 지방산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물성 기름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혈관을 튼튼하게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세포막을 형성하고 있는 지질 성분이 건강한 지질 성분을 갖게 되어질 때 역시 세포의 활력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또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면역 기능도 역시 높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뇌졸중을 예방하는 오약 한방차입니다. 몸을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차를 통해서 청소하는 방법이 가장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집안 청소를 할 때도 대청소를 할 때는 물로 대청소를 하잖아요. 물 대청소만큼 깨끗하게 청소되어지는 건 없어요. 자연의 환경 같은 경우도 많이 오염되고 그러게 되실 때 태풍과 번개와 그 엄청난 그 폭우가 한번 싹 쓸고 내려가는 것 같지만 싹 쓸고 내려가면서 이 비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그 대대적인 대청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몸도 역시 한 70% 이상이 물이다 보니까 물을 가지고 뇌졸중을 예방하고 또 어느 정도 대처하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이 감국, 향부자, 홍화, 감초, 대추 이걸 함께 넣어서 그 차처럼 끓여 먹게 되어지게 되면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큰 도움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이 오약 한방차를 가지고 차처럼 마시는 것만 아니라 이 물을 이용해서 밥을 짓는다든지 국을 끓인다든지, 그리고 또 어떤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그 육고기에 그 육수로 재일 때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역시 다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꼭 한쪽으로만 사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요리에 그 부재료로서 첨가해서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혈전을 녹이는 해초 장국이 되겠는데요. 이제 건 해초 종류, 미역이나 미역귀, 다시마, 파래김과 함께 양파, 마늘, 파, 통멸치, 된장, 청국장을 이용해서 장국을 끓이게 되면 뇌졸중 예방에 좋은 건강한 요리가 되겠습니다. 해초류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뿐만 아니라 혈압 강화 및 그다음에 그 혈액 응고 방지에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해초 장국을 활용하는 부분은 뇌졸중 예방에 아주 좋은 건강한 요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줄기가지 요리수와 계절수 그리고 증상별로 증상을 확대할 수 있는 요리를 요리수를 활용하게 되어진다면 훨씬 더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콩나물, 야채, 물김치가 되겠습니다. 이 콩나물과 그 야채의 종류들, 그리고 무, 배추, 현미, 찹쌀가루, 양파, 마늘, 생강, 그리고 고춧가루, 볶은 소금을 활용해서 이 물김치를 활용하게 되어지면 뇌졸중 예방에도 좋은 그런 요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보여지고 있는 이 미나리, 참나물, 취나물, 땅두릅, 케일이나 신선초와 같은 이런 야채들은 혈관 질환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또 그 혈관 질환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생명활성 물질의 효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김치를 활용을 하게 되어지면 적절하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두통에 좋은 건강 요리가 되겠는데요. 찌끈찌끈 이 머리가 아플 때 이렇게 그 전병을 만들어서 간식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그래도 좋은 두통에 좋은 그리고 뇌혈관 쪽의 질환에 좋은 그 요리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국화는 이제 흰색과 노란색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노란색들을 이제 많이 차 형태로 이제 마시고, 그 하얀색 같은 경우는 약용 형태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화는 이제 이 눈을 맑게 해주고 두통이나 현기증, 결막염, 종괴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국화 이파리가 어릴 때는 이제 국화 잎을 가지고 또 이 나무로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머리를 맑게 하는 이제 보약차가 되겠습니다. 이제 재료로는 진피와 맹문동, 청궁, 당귀를 사용하게 되면 맹문동이 폐를 튼튼하게 온기를 북돋아주고 체력을 증진시켜서 이제 기침과 천식을 예방하는 데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보겠죠. 그리고 이제 진피 같은 경우는 기를 이제 아래로 내려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무거운 증상도 역시 아래로 내려가는 기가 위로 너무 올라가서 내려가지 않아서 생겨지는 어떤 두통에도 효능이 되겠고요. 전궁이나 당귀를 가지고 간을 풀어주면서 보혈을 해주게 되면 간으로 인한 간의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두통 같은 경우를 해결하는데, 그리고 피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또한 두통 같은 경우도 효과가 기대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두릅 무말이 초예가 되겠습니다.
이 치자, 식초, 설탕, 소금, 그리고 물, 두릅, 표고, 미나리, 홍고추를 이용해서 이 초예를 만든 것이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미나리는 이 갈증이나 황달, 임질, 대화 등의 병을 치료하는 데도 탁월하고 혈압을 내려주면서 이제 고혈압로 인해서 생겨난 이제 얼굴이 이제 붉어지는 건 상기, 상충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성의 하혈이나 월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시죠? 물론 이제 표고버섯도 성인병 예방, 그리고 암세포 증식 억제, 고혈압, 당뇨, 그리고 그 뇌혈관 질환에도 역시 상당히 좋은 재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통해서 배웠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미나리와 표고버섯이 들어가 있는 두릅 무마리 초예는 역시 두통에 좋을 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에도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릅 밀전병 무침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성 두통의 이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밀가루와 두릅, 홍고추, 표고, 그 다음에 고추장, 설탕, 물, 식초, 깨소금, 참기름 등을 이용하여서 전병 무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릅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이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두릅 같은 경우는 그 스트레스성 두통을 탁월하게 해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이 영양 성분들이 두릅에는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켜서 편안하게 해주고 불안감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이 표고버섯 등과 함께 그 뇌혈관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효과가 기대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릅 밀전병 무침도 역시 두통에 좋은 건강한 요리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런 기본적인 레시피에 기반을 두고 여러분 현대인들에게서 부족한 줄기가지와 넘치는 재료들을 제거하면서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 양성적인 원리를 추가하게 되어진다면 환골탈태하는 더 나은 요리로 진화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뇌혈관 질환, 즉 뇌졸중과 중풍에 관련된 약선 요리에 대한 공부를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